정문에서 1루트로 올라오면 수학과 전공 수업을 듣는 공동연구소등이 나옵니다. 이제 이 건물 안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수학과에는 특이하게 카페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커피와 과자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서 학우들과 토론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이곳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학부생 라운지입니다. 흔히 과방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수학과 학생들은 앞에 문에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동기들끼리 모여서 과제를 할 수도 있고 수업 사이사이 공강 시간에 잠깐 들려서 쉴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여 의자, 책상들의 시설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곳은 수학과와 수학교육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 가능한 과 도서관입니다. 와이파이도 설치되어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3층 옥상입니다. 강의실이나 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칠 때 잠에서 깨기 위해 바람을 쐬러 나오거나 통화가 하고 싶을 때 과 건물 내에서 소리가 울리면 학우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러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강의실입니다. 강의실마다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혹은 공강 시간 동안이나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2층 복도입니다. 여기는 최근에 새로 리모델링하여 학생분들이 편하게 쉬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시간이 애매하게 남을 때나 친구들을 기다리기에도 적합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튜링룸입니다. 튜링룸은 보시다시피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프린트는 종이만 가져오면 언제든 쓸 수 있으며 또한 안에서 칠판을 이용하면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수학과 건물에서 수학과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생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자연과학대학 내에서 진행한 논문 발표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취미생활을 위해 동아리도 다양한데요. 여행 동아리, 노래 동아리, 축구 동아리, 교육 봉사 동아리까지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동기, 선배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수학과 교수님들께 수학과에 대한 내용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교 수학과 대학 수학의 차이점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고교 수학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주어져 있는 결과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푸는 게 포인트였다고 하면 대학 수학은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수학과는 다른 자연대 학과나 공과대 학과와 다르게 증명이라는 과정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결론에서 A라는 원인에서 B라는 결과를 얻는 그 중간 과정을 모두 우리가 만인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범위 안에서 그 과정을 다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대학 수학과 고교 수학의 큰 차이는 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학교와 차별된 저희 부산대 수학과만의 장점이 혹시 있다면 어떤 거예요? 부산대 수학과는 응용수학, 산업수학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산업수학이라고 하고 응용수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세 군데가 하고 있어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라고 정부 출연기관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수학을 하는 데가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대학교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학 쪽으로 많이 이렇게 경향이 있지만 부산대학교는 순수랑 응용수학이 되게 밸런스가 맞고 있어요. 특히 우리 부산대학교는 산업수학센터를 지난 5년간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수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응용수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고 그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하고 대학 과정과 그다음에 석박사 과정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특히 우리 과는 석사 마치고 박사 조금 하다가 유학을 가는 케이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로가 있고요. 그리고 수학을 가리키는 직업 말고도 수학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취업 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모든 학문을 통틀어서 수학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학이 왜 학문적으로 이제 모든 학문을 통틀어서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학은 자연과학의 기초다. 근데 우리 과학이 기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학을 하는 사람이나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왜 수학이 모든 과학의 기초일까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다면 답을 잘 못할 거예요. 이제 수학과를 다니게 되면 어떤 걸 알게 되느냐면 일단 학부 때 하는 대부분의 공부들은 되게 힘든 공부예요. 마치 우리가 무술 영화를 보게 되면 나는 권법을 배우러 갔는데 맨날 물 나르기 시키고 푸시업만 시키고 이런 자잘한 기본 운동을 시키잖아요. 수학과에 처음 딱 들어오면 학부 4년 동안은 그 기본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만약 저는 관심사가 지구과학입니다. 기상을 예측하고 해양을 예측하고 그리고 부산항에서 샌프란시스코 항까지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아니면 어떻게 하면 기름값 가장 아끼면서 갈 수 있는가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오매스라는 걸 전공하게 됩니다. 나는 금융이나 보험이나 경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Financial Math라는 걸 전공하면 되고요. 나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에 관심이 있다. 그럼 바이오매스라는 걸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의료 사업과 관심이 있다. 영상이나 이런 데 관심 있으면 메디컬 매터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그 기초로 해서 많은 부분에 나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과학에 있는 사람은 수학으로 들어오기 대단히 힘듭니다. 진입장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높으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2학년, 3학년, 4학년을 공부하시게 되면 무척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과학을 하시던 분이 그 학부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배우는 그 과목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수학을 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뭔가를 하는 건 쉬워도 다른 데 하는 사람이 수학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할 수 없다는 말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고 힘들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면에서 배움에서 수학은 모든 과학의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수학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수학을 좋아하시는 이유? 글쎄 이제 수학을 싫어했으면 지금까지 안 했겠죠. 그죠? 안 했겠는데 그렇다고 이제 수학을 아주 좋아하느냐 그것도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름 이제 제가 이제 수학을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하고 있으면서 보람을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저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학이라는 게 지금 현조로에 과거에도 그랬지만 꼭 필요한 그런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학문을 저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들어오는 젊은 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고 더 좋은 거가 있으면 소개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보람을 가진 거죠. 학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대학원에 오면 저는 대학원 학생들은 제 연구실에 오면 그 패밀리로서 하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런 일원으로서 뭐냐면 한 학생한테 이렇게 정성을 썼고 잘 돼 나갈 수 있는 수학의 어떤 지식의 깊이를 넓히고 이렇게 잘 돼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나름 뭐냐면 가족을 늘리고 집에 진짜 오리지널 가족보다는 오히려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대학원 학생들하고 지내는 시간 학교 제한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가족인 거죠. 가족을 늘리는데 하나의 행복을 느끼고 그런 학생들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부분에서 저는 나름 이제 좀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수학이라는 학문을 제가 전공하고 있는 조금 더 깊게 하고 뭔가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아마 나름 흥미가 있어서 아직까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수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현 상황에서 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시대에서 수학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저는 행운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수학을 하면서 따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다 100세 시대, 여러분들은 아마 120세 세대가 될 겁니다. 저는 이제 한 90,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때까지 본인이 갈구하는 그런 학문을 닦아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학문이 뭐냐? 저는 기본적으로 수학이라고 봅니다. 수학을 기본으로 해서 타 학문 분야하고 지금 이제 융합 관점인데 타 학문하고 이렇게 조합을 하면 그것만큼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학문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학문의 기본적인 요소가 저는 수학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이미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그 인생의 50%, 성공의 50%를 가졌다라는 거 저는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50%를 가지고 나머지 50%를 이제 본인이 이제 어느 거하고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나가느냐 그 관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관점이 유지가 되면 본인은 이제 100세 혹은 120세, 150세까지
그 관점에서 계속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랑스럽고 수학과에 들어오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나름 또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개척해 나갈 거 있으면 개척해 나가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고 다른 분들하고 조합해가지고 뭔가 인류에 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또 창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만들어내고 그런 좀 능동적이고 좀 진취적인 그런 어떤 기상을 우리 수학과 학생들이 좀 발휘해 주기를 저는 좀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교수님이 수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떻게 되시나요? 수학과를 입학할 때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선생님, 학원 선생님, 교수 또는 수학을 하는 연구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수학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걸 가지고 학부 4년을 그걸 위해서 일단 학부 4년을 공부하시게 돼요. 그 기간은 아까 무술 영화처럼 처음에 뇌를 훈련시키는 기간이라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게 금융이면 금융을, 바이오면 바이오를, 지구과학이면 지구과학을, 그리고 뭐 의료 쪽으로 나가고 싶으면 의료 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내가 관심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는 가운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통화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과에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이 여러분의 한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1학년들이 꿈을 많이 꾸고 힘든 수학 공부 그냥 열심히 하시면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부산대학교 수학과 회장 윤상현, 부회장 한현수입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대 수학과 선배들이랑 교수님들 다 좋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학과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활동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인싸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한테 연락하면 다들 좋아하니까 걱정 안 하시고 연락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 번호는 1544 응애응애입니다. 물론 노는 것도 좋지만 학점에도 신경 써야 하는 거 아시죠? 짧지만 저희 얘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